늦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아마 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다른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처음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00일이 지난 지금 상당 부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조바심을 가지면서 내란죄로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엮기 위해서 각종 협박과 회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그런 조작질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제특위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본 국민들, 애국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균형을 맞추고 오히려 더 이 애국 시민들이 더 많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고 이제 대통령님의 탄핵은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말 sak풍의 추위 가운데에서도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함께했던 우리 애국 시민들 전국 방방곡지의 집회 때마다 나타났던 시민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서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늦었지만은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결국은 6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의 시간들을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릴레이 철야 시위를 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도 아마 우리 헌법재판소를 도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기독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벌써 3일째가 지금 4일째 내일 아마 될 텐데 이게 아마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이제 1인 시위로 해가지고 또 우리 국힘 의원들이 2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 시간대에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가 돼서 아마 우리 광장의 열기도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마음들이 헌법재판소에도 반드시 전달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이제 현재 심판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각하 또는 기각이 반드시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밤 11시가 넘었죠. 사실은 저는 지금 중2 딸이 있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임종덕 의원님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있습니다. 12시가 되면은 다른 우리 국민의힘 의원 2분이 오셔서 교대를 할 것이고 지금 이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늘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3일째인데 다른 날보다 몹시 춥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앞에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루아침에 강도같이 성경은 강도같이 모든 것을 뺏길 뻔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한마음으로 뭉쳐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사실 없었으면 저는 뭐 좋았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그날은 몸살로 약 먹고 자다가 여러 사람의 전화로 제가 깨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모른 채 잠을 잤으면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를 만큼 그 짧은 시간 안에 헌법상 인정되는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고,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서 대통령은 즉시 해제를 또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속전속결로 내란죄 우두머리로 해서 공수처, 경찰, 검찰이 수사를 경쟁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이 저는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최근에 구속 취소 결정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사유로 구속 취소가 됐는데, 첫 번째는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됐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단순한 산수 계산 문제 운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거고, 그 안에는 기저에 흐르는 게 뭐냐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인권과 기본권은 어려움에 처한 약자를 어떻게 지키는가의 문제거든요. 그 약자가 대통령이 약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죄에 모함해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 간에 헌법의 그 정신은 지켜져야 되고 대통령에게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설령 구속기간 만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역시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설치하면서 공수처에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다투고 있다.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의 신병을 나누어서 수사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 법령도 없고, 헌법에 거기 기존 판례도 없다.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헌법 12조 정한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이 역시도 의심스러울 때,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해야 된다는 게 그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헌법재판으로 돌아와서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대원칙은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피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전 국민이 알다시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부적법 각하해야 되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해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해서 파면을 정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되고, 각하가 안 돼서 본안에 간다 하더라도 기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목숨 걸고 지금 여기에 단식도 하시고 이 추운 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을 파면을 하려고 하면 정말 중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국민 80% 이상은 탄핵을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절반 가까이, 아니 어떨 땐 절반 이상의 국민은 원치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을 파면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그 자리로 복귀하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 하시다시피 책임을 지고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저는 다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리라고 여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지금처럼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수당이 돼도 민주당처럼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적 이 책임을 다해야 되고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우리 미래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 주시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늦은 시간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